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3지대 공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업주에게 폭행과 감금 피해를 당했던 일명 노예 PC방 청년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공제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광주 광산구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지역 전체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전남 도립국악단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단원 7명이 확진됐습니다. 관객 등 수백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 공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의 대결이 치열해질수록 제3지대의 영향력은 커질 텐데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넘어서 과거 DJP 연합처럼 연립정부 구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비판 속에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후보도 아직까지는 과반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선제 시행 이후 치러진 7번의 대선에서도 50% 이상 득표한 후보는 박근혜 후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97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와의 표차가 39만 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대선 역시 이재명과 윤석열, 여야의 양강 후보들이 초박빙의 승부를 펼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 표가 아쉬운 두 후보로선 심상정, 안철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모색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양당 체제를 종식하자며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생 정치, 미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인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3지대 공조가 얼마나 단단해지고 넓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 여론에 밀리고 있는 민주당이 과거 DJP 연합 때처럼 제3지대 후보들에게 개헌 등을 매개로 한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승리를 담보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공동정부, 개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공동정부 플랫폼은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플랜 B로서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 자리를 내주거나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연합 공천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보 성향의 심상정 후보와 중도 보수 성향의 안철수 후보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지 또 두 후보가 결단하더라도 지지층이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 간담회에서 전남대 의대 분원 설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노골적 호남 홀대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제안한 분원 설치는 전남 의대 설립을 철회 또는 백지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이 전남권 의대 설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흐린 겨울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상태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종일 약한 비가 오락가락 지나겠는데요.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겨울이다 보니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도로에 살얼음이 얼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 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훌쩍 오른 상태로 출발합니다. 광주의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5월 화순에서 발생했던 일명 노예 PC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PC방 업주가 6명의 청년들을 합숙소에 감금하고 폭행을 일삼다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6명의 청년들은 업주의 속박에서 벗어난 후에도 정신적 장애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화순의 한 아파트에 경찰과 소방대원이 들이닥쳤습니다. 20대 PC방 직원 6명이 업주에게 폭행과 협박,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PC방 업주 30대 이모 씨는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혹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직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업주는 이후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지만 피해 청년들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새 출발하려 하니 두려움도 많이 보이고 아직까지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PC방 업주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동업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동업자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피해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 투자자라는 주장입니다. 일적으로 상관없잖아. 그걸 믿어 그거. 인터넷에 두드려 맞은 건 솔직히.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주의 주장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한 겁니다. 노동청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청년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업주의 협박과 구타, 가혹행위와 감금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업관계가 아닌 사용정속적인 관계로 업주와 사업을 위해 고소인들을 사용했다고 범위 타당하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서 피해 청년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소급 적용되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업계약서 그리고 프리랜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실질은 근로자지만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어 있고 실질로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 산재 인정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성희롱 등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것보다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공단에 지급한 것을 두고 광주 광산구가 이 아파트를 포함해 위탁사의 관리를 맡긴 관내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산구는 전체 광주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경비 환경미화원 등 직원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공단에 내온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민간 위탁회사. 22개월간 차액만 400여만 원인데 이를 환급받지 못한 직원들은 공제된 만큼의 건보료를 업체가 성실히 내고 있을 걸로만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르지 전혀. 우리는 들어온 것만 하지 그 나머지는 어떻게 쓴지를 모르니까. 입주자 대표와 노동자들이 면밀히 살필 수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감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주택관리법상 1000여 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는 1년에 한 번씩 외부 기관으로부터 직원 급여와 관리비 등 회계를 감사받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모두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외부 회계 감사에서 문제가 없고 공동주택 중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보험료가 노동자로부터 공제된다는 민원이 없어 MBC 보도를 통해 문제를 알았다며 민간업체가 위탁 관리를 맡은 관내 128개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위탁 관리를 맡긴 전체 공동주택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광주시에도 전수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었는데 적정 결과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던 부분인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금 공감대를 갖고 있고 1,100여 개의 광주 공동주택 가운데 민간업체가 위탁 관리를 맡은 곳은 확인된 것만 334개. 눈먼 보험료 공제를 막기 위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검찰이 호반그룹으로부터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 이용석 광주시장의 친동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지법 형사9 단독 심리로 열린 65살 이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청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 2천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를 정밀조사해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서 2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특히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27명을 포함해 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서 102명 등 모두 158명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전남 도립국악단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단원 7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주말 대규모 공연을 마친 터라 관객 등 수백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단원 A씨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단원 등 8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6명이 추가로 확진돼 도립국악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공연과 단원 외부 출연 등은 모두 중단됐고 음성 판정을 받은 단원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지난 3, 4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대규모 공연에 출연했다는 점. 1년 중 가장 큰 정기 공연인 만큼 관객 300여 명이 관람했는데 관람객과 공연 스태프를 포함해 5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연 당시 관객들은 좌석을 한 칸씩 뛰어앉았고 문진표 등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객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500명이 이제 검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에 그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단원들은 그동안 공연을 앞두고 연일 연습과 식사 등을 함께 해왔습니다. 특히 공연 전 일부 단원이 감기 증상을 보였지만 개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계속 연습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단원에 대한 선제 검사는 없었습니다. 전종을 앞으로 한 4일 전이나 3일 전에 PCR 검사를 해서 좀 더 조기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전라남도 부지사가 단장인 도립공연단인 만큼 적극적인 방역 대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공연과 행사 등이 잇따르고 있어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의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115만 4천여 명이 2차 백신 접종을 마쳐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이 80.1%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9.5%는 3차 추가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백신 효과가 떨어진 고령층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시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2계단 상승했고 전라남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하면서 중위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3등급, 전라남도 교육청은 한 단계 떨어진 4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광주 동구와 서구, 광산구, 여수, 광양 등이 2등급으로 평가된 반면 순천, 진도, 장흥구는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최종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흥그룹은 지난 7월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최종 실사 작업과 가격 협상 등을 모두 마치고 기존의 대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와 최종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흥건설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과 잔금 납부 절차를 거쳐 내년 초쯤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가 될 전망입니다. 최종 인수 금액은 2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건설그룹은 국내 3위의 건설사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경전선 광양읍 도심 구간 폐철도가 생태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숲과 공원, 미술관이 어우러진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며 동서 문화와 산업의 대동맥 역할을 했던 경전선. 경전선은 하지만 복선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7월 운행이 중단되면서 폐선으로 남겨졌습니다. 이 경전선 폐선 부지 광양읍 구간 4km가 새롭게 생태와 문화의 소통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순천 경계 동일터널에서 전남 도립미술관,
유당공원으로 이어지는 4km 구간의 폐선부지가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하나의 축으로 완성된 겁니다. 우리 시 토의 외곽을 연결하는 녹지 생태축이 구축이 되어서 우리 그 시민들의 정조 환경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좀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235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가 자리한 유당공원 주변의 구광양역사 폐선부지는 도심 속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조성됐습니다. 이팝나무와 팽나무 등 나무 18,000여 그루와 꽃무릇 등 화초류 15,000여 번을 식재해 전통숲의 모습으로 새롭게 연출됐습니다. 도심 속 새로운 생태 공간에 지역사회 반응도 좋습니다. 하루 저녁 2번씩 나온다니까. 아침 때 한 번 오고 또 저녁 때 한 번 오고 2번씩 다녀요. 그리고 우리 같이 주변 사람들이 또 같이 많이 다녀요. 여기 좋으니까 더 깨끗하고 봄에는 더 좋을 거네. 이번에 새롭게 탈바꿈한 경전선 폐선부지는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녹지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이번 사업에 이어 오는 2023년까지 쌍고터널에서 사라실 예술촌으로 이어지는 2km 구간의 경전선 폐선부지도 철길 숲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국 최초의 선발전 조례안이 전남에서 제정됐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발전 조례안은 해마다 섬 인구 변화와 섬 항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섬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섬 발전 조례안은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정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핵심 거점이 될 광주국제개발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대학교의 둥지를 튼 광주국제개발협력센터는 지역 내 공공기관과 NGO,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적개발 원조 교육과 사업 설명회, 컨설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 개발과 원조 사업 참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광주국제협력센터는 지난달 광주시와 한국국제협력단, 전남대학교 등 3개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광주시가 호남권 최대 사업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주와 2045년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친환경차 공급 확대와 재정 지원, 생산 설비 공정 개선과 광주형 AI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충장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대표적인 도심축제인 충장축제 가운데 일부 인기 프로그램은 연중으로 진행하고 무등산 호수 생태원의 풍류체험과 연계시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시아의 청년들이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원을 리모델링해 예술 여행 거점을 마련하고 충장로의 K-팝 거리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